동시효과 구간입니다. 8시 57분 23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증시 하락도 부담인데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도 아래쪽으로 방향이 뚜렷합니다. 보통 우리 증시 출발할 즈음 미국의 야간 선물은 방향성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야간 선물도 많이 밀리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양시장 0.4% 정도 마이너스권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2,400선을 그래도 유지를 해줬었는데 오늘 이탈이 나옵니다. 0.49%, 11포인트가량 하락하면서 2,390.13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 재차 하회하는 모습으로 오늘 밀리게 되면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됩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44% 정도 하락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777.81포인트 선 예상되고요. 역시 3거래일 연속된 하락으로 오늘장에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달 들어서 직전 저점이 765포인트인데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은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확실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몇몇 키워드를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이 자금 쏠림이 심화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키워드는 SM그룹입니다. 어제 장 마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동시효과 상황에서도 대체로 두 자릿수대 급등세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SM이 19% 정도,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14%, SM CNC 9%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목표가 상향 추정 레포트들이 많습니다. 이유인즉슨 원래 이 엘리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던 게 라이크 기획입니다. 라이크 기획은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출자한 회사인데요. 이쪽에 컨설팅 비용으로 매년 100억 넘는 금액이 계속해서 좀 유출이 있었었는데 이 업체와 이제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SM 쪽에서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등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의 의견들을 내비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SM그룹주들 오늘장에서 노이즈가 해소됐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체로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어제 두각을 나타냈던 애플페이 관련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추석 연휴 보내고 나서 정신없이 한 주가 좀 지나갔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시장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봉이 완성됩니다. 오늘 장에서 2,488포인트 그 위에서 거래를 마치지 못하면 3주 연속 음봉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3주 연속 음봉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의 이벤트는 내부적으로는 부재하고요. 미국에서 오늘 밤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 14 출시될 예정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이 오늘 주요 경제지표들 많이 내놓습니다. 산업생산, 소매 판매 이런 경제지표들 나오니까요. 중국 쪽에서의 경기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부터 보겠습니다. 확실히 마이너스입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더 밀립니다. 낙폭은 0.6에서 0.8% 꽤 깊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2% 밀립니다. 그래서 2382.20포인트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갭으로 밀려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종가상으로의 저점이 2376포인트고요. 장중 저점은 2365포인트입니다. 월간 기준 저점 부근까지 밀려 내려가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0.61% 동시효과 구간보다 더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776.39포인트가량 기록하면서 양시장 나란히 월간 기준 저점 부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급주 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양시장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거래소에서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쌍끌이 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 186억 원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33억 원의 매도 대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400억 정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이 150억 정도 파는데 3거래를 연속해서 외국인 매도 공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0억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 185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역시나 좀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프로그램을 통한 물량 출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340억가량, 코스닥에서는 150억가량의 프로그램 매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업종도 보겠습니다. 하락 분위기가 점차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락 섹터가 훨씬 더 많은 모습인데요. 낙폭이 가장 깊은 섹터는 화학업종으로 집계가 됩니다. 1.5%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가 간밤에도 3% 정도 밀렸는데요. 정유주들 중심으로 약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네요.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 밀리는 모습 확실하게 나타나며 화학업종 지수가 1% 중반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섹터 그리고 서비스,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종이 목재 순으로 1% 안팎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티는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 sek터에 운송장비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좋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주 중심으로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시장 대비로 선방해주는 거의 유일무이한 섹터고요. 비금속 광물은 보합권 정도, 오르는 쪽은 자동차 정도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대 기아차가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1%대 오름세 나타내면서 20만원권 회복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아도 1% 정도의 상승권으로 8만원 선 위에서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이 나란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이러다 10만원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52주 신저가로 장 초반에 22만원을 한때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에 주가는 전혀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 팔게 되면 7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인데다가 현재도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모건스탠리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외에는 좋은 쪽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이 가운데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오르는 종목이 시총 톱10 가운데 3종목 정도 집계가 되는데요. HLB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여기에다가 에코프로 이렇게 3종목이 현재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오르는 종목이 별로 안 됩니다. 오늘 장에서는 500개가량만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이 1,500개 넘는 1,600개도 넘어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출발도 점검하겠습니다. 환율이 오늘 1,400 터치가 아마도 나올 것 같네요. 5원 30전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1,399원, 딱 1,399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400 터치가 되면 이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원이나 추가 상승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 3거래일 연속된 상승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시 5분 48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환율 1,400원 선 가게 되면 굉장히 빨리 가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특징수 짚어보죠. 최현지 전문가님. 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업종, 자동차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차 모아오는 1% 조금 넘게 상승,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업체들을 좀 봐야 되는데 화신이 지금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1.2% 상승, 현대오토웨버도 강부합권, 만도도 역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 경량화 업체인 코프라가 오늘 한 3% 정도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 환율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상승폭이 없었는데, 이 지수적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차트 잠시만 보시면은, 박스권 탈피하는 움직임 모습 나오고 있어가지고, 역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환율 얘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 수혜주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만 안 좋으니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좀 접근을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차라리.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 봤습니다. 오늘 오르는 종목이 많지 않아서 특징 잡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아침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요즘에 이제 그 플라스틱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괜찮았는데 오늘 같은 날 또 이제 더 오르네요.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11%가 오르면서 다시 이제 신고가를 좀 쓰고 있고, 코롱 플라스틱도 오늘 2% 정도 더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원자재 수출 금지, 나프타 이렇게 해서 그 엮였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에스폴리텍도 오늘 올라가고 있고, 코프라도 지금 2.9% 이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다른 부분에 어떤 이제 실적 기반의 종목들로 매기가 돌 수가 없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오늘 시세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별주들 쪽으로 시세가 좀 몰리면서 계속해서 좀 끌어올리는 형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테마성인 거는 늘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계속 테마주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대장주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지금은 시세가, 테마주의 시세는 수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세가 제일 강한 쪽이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을 기준으로 보시면서 시세 대응을 하시고, 너무 방향성에 기대지 마시고 단기로만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 봤습니다. 양쪽 시장은 0.5% 안팎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더 밀렸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최원수 전문가님. 역시 로봇 관련이 계속 이쪽 테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ETF가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무인 자동화 공정 시스템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3% 가까이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4% 상승, T 로보틱스도 강세 한 2% 상승, 유진 로봇, 로보스타, 로보티즈 전부 다 지금 강세입니다. 에브리봇만 빼고, 에브리봇은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을 빼고 전체적인 로봇 테마주 전부 다 강세인데, 아까 지금 시장에 유동성이 많이 없는 만큼 조금 강한 종목, 되는 업종 이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모습. 특별히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호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호재가 그래도 남아있는 업종 종목들, 즉 이제 환율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이런 테마라든가 그런 쪽에 좀 자금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이쪽의 상승이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이 예상된다.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 그래도 그 배터리 2차전지 소재 쪽으로는 그 빨간불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포스코케미칼 지금은 이제 하락권이긴 하지만 아까 이제 상승권까지 들어와서 좀 아직 양봉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일진머터리얼즈도 오늘 상승권에 있고, 동박 쪽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데, 일진머터리얼즈, SKC 둘 다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바닥을 좀 잡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양극재 쪽이 어제 이제 LNF가 미국에 이제 진출이 좀 불어됐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크게 주가는 안 밀립니다. 오늘 오히려 좀 상승권까지 지금 살짝 강보합까지 올려가고 있는데, LNF, 에코프로 비행 같은 종목들도 이제 바닥을 잡는 이제 움직임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장비주들 보게 되면 요즘에 나라 M&D도 이제 올라오는 것 같고, PNT가 요즘에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건 조정으로 봐야 되겠죠. 오늘 또 3% 또 올라가네요.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 또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모멘텀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시장이 저는 이제 그 다음 주 FMC 이후에는 시장이 이제 반등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FMC가 0.75가 됐든 0.5가 됐든 11월 달에 또 0.75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만약에 0.75를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상 폭의 피크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피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전기차 같은 성장주 쪽으로 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매기가 좀 유입이 될 수가 있다. 소재주들은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유력한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보셨다가 타이밍 잡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원주 전문가님. 네, 여행주 오늘 강세인데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 1%대 강세고, 참전여행은 4.5%, 상당히 초강세입니다.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일본 여행에 대한 기대,
자율여행, 뭐 무비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남아 있죠. 지금 일본에서는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제 결국에는 해제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최대 여행국이죠, 일본이. 그렇다고 본다면 여행업체의 실적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마침 유가도 급락이 나오고,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가고 1,500원 근처로 가면은 상승폭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1,500원까지 가는데 굳이 해외여행 많이 하겠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일본 여행이 풀리면은 일본은 같이 엔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영향이 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 베이스로 환전해가는 나라 이외에는 일본 여행하고는 좀 무관하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 관련된 종목 봤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수 전문가님 하나만 더 잡아주시죠. 예, 엔터 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SM 쪽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라이크 기획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SM 쪽에 이제 모멘텀 좀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음봉이 나오는 거는 이제 당연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이제 여전히 엔터 쪽과 관련해가지고 공연 모멘텀이라든가, 신작 앨범 모멘텀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YG 엔터가 요 근래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랙핑크가 재료 노출성으로 좀 보는 것 같죠, 시장이. 예, 근데 이제 또 이제 많이 빠졌고, 블랙핑크의 어떤 이제 초도 음반 판매량 이런 뉴스들이 이제 대기 중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지금 부분에서 이제 또 다시 바닥을 좀 잡을 확률이 좀 크고요. DOU가 오늘 올라가는데, DOU는 이제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JYP 엔터 쪽에 유력한 연예인들의 어떤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DOU가 상당히 좀 유력한 회사로 저는 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요번 시장이 이제 조정이 끝내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엔터 쪽도 틀림없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저는 엔터 쪽의 최선 호주는 사실은 JYP 엔터입니다. 시장 흔들리는 거에 비해서도 크게 많이 안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3대 엔터사는 늘 계속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들 짚어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 엔터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쪽 봤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군들 짚어주셨네요. 최현지 전문가 자동차, 로봇,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 전체적으로 오늘장 시장 대비 선방하는 종목군들 특징으로 짚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은 계속 마이너스권인데 또 눈에 띄는 키워드는 워낙에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오늘 유가 관련해서는 밀리는 종목이 많고요. 지주사나 금융사 쪽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철강주들 강하고 게임주들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을 해보죠. 오늘 중소형 철강사들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문배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금강철강이 워낙에 좀 연속성을 가지고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하이스틸도 10% 정도의 오름세, 문배철강 8%, NI스틸, 동일제강 이쪽으로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태풍 피해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소형 철강주들이 이것에 따른 수혜라면 수혜를 본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사실 직관적으로 딱 이해는 안 되거든요. 최현지 전문가님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네옴시티라든지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현지 전문가님? 일단은 어느 정도 포스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앞으로 실적이,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본다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라,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잡히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 철강주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중소형 철강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포스코 빼고 동국제강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고, 대한제강은 그냥 많이 빠져서 상승했고, 현대제철도 대형주인데도 최근에 움직임이 상승이에요. 상승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오늘 지금 현대제철은 좀 빠지고 있지만은 포스코는 포스코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포스코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실적 컨센서스도 좀 내려와 있는 상황, 증권사에서 계속 낮춰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포스코 이외의 철강주들은 중소형 철강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우호적이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포스코가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업체들로 좀 수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포스코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철강주들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게임주 넘어가겠습니다. 게임 전반으로 강하다기보다 컴투스 그룹주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뭐 선웨이즈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요. 최근 들어서 신작 모멘텀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웨이즈 같은 경우는 데카론 M 글로벌 버전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어제는 한빛소프트가 급등을 했었는데 기존에는 PC게임이었던 MMORPG 트리 오브 세이비어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요. 모바일 버전으로 해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다소 좀 밋밋하긴 합니다. 이렇게 심심치 않게 게임 섹터 내에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는 오늘 장 유난히 강한데 현재는 4%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 6% 정도 상승하면서 10만 원 선 언저리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3% 정도 플러스권 흐름을 나타냅니다. 두 분이요. 이 시간대 나란히 시차는 좀 있지만 추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목표가도 대체적으로 10만 원 그 이상에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이런 게임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게임주들이 신작 모멘텀이 좀 듣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작이 지난번에 이제 7월 말 8월 뭐 초쯤에 이제 신작들 출시가 지연되는 이제 그런 악재들이 많다 이러면서 게임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거꾸로 보면은 결국에는 게임주들에 대해서 신작 모멘텀을 그만큼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신작 모멘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신작 모멘텀이 지금 이제 제일 컴투스의 기대주가 이제 서머너즈 오브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IP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서구권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어쨌든 그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저들을 그런 IP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에 글로벌 출시를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가지 뭐 NFT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대가 분명히 있는 걸로 보여요. 11월, 12월이니까 아직까지도 기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컴투스는 조금 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넥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작 모멘텀 얘기가 이제 솔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퍼스트 디센던트 요번에 그 신규 영상 이제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신작 모멘텀도 좀 들을 것 같고,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임즈들은 이제 하나둘씩, 이제 하반기 때,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라는 게 이게 신작 모멘텀한테는 중요한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네오위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조정 구간으로 보이고요. 조정 구간에 아직까지도 네오위즈와 관련해서도 피해 거짓말 내년도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유력한 어떤 신작을 가진 종목들은 접근 가능하겠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주들도 NC소프트라든가 포러비스 같은 종목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유를 해도 상당 부분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지금은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맞네요. 얼마 전에 네오위즈가 또 급등을 해가지고 또 크게 수익을 줬는데 네오위즈, 컴투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체크 포인트에서는 의료 OEM 관련된 종목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엔터프라이즈 현재는 1%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도 플러스권 흐름 현재는 감가권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세실업 보겠습니다. 한세실업 거의 3%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뚫고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낼지 전반적으로 좀 봐주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네, 역시 뭐 환율 관련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환율 당분간 좀 꺾일 기미가 좀 없어 보여요. 뭐 좀 위로 조금 상방으로 좀 더 열어놓고 뭐 슈팅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더 가봐도 충분히 무방하고 앞으로 신규 진입도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한세실업이 제일 강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그동안 주가 4월 달서부터 계속 빠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 다른 종목보다 좀 더 강하게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턴어라운드 구간에서의 실적이 가장 급하게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조금 수익률에서는 좀 더 나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나이키 얘기가 아까서부터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했는데 나이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이게 좀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 새 업체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고 진입은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진입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해도 무방하다. 의료 OEM 쪽은 좋게 보시네요. 다음은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로봇은 요즘에 시장 분위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다고 뭐 10% 이상의 급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상승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당히 강하죠. 게다가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도주가 계속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4% 넘게 오름세 나타냅니다. 신고가 썼네요. 닷새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지넥스텍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약간은 로봇 관련돼서는 하위 주자기는 한데 오늘은 한 3% 정도 상승세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로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유진 로봇도 3% 정도의 상승세, 휴림 로봇은 0.5% 정도 약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밀리는 장세 속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플러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전문가님, 로봇주들은 그대로 홀딩하면 되나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 로봇주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 기간 동안 로봇주들의 시세는 뭐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종목 확산이 일어나거든요. 그 시세가 섹터 시세가 조금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알 수가 있어요. 그 레인보우 로봇하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먼저 좀 시세를 이끌었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뭐 로봇주들 다 올라갑니다. 뭐 러셀, T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SP 시스템, 뭐 휴림, 뭐 유진, 로보로브 뭐 다 오늘 올라가는 거 보면은 요 근래에 이렇게 다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요. 이게 종목 확산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투자들은 로봇 섹터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으로 지금 돈을 쓸 생각들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뭐 로봇과 관련한 뭐 산업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은 너무 잘 나와 있고 뭐 이제 ETF 출시도 되고 뭐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로봇 얘기해 주셨는데 스마트 팩토리 쪽도 함께 움직임 나타냅니다. 단계 스마트 팩토리 쪽에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무인 공장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신환경 경영 전략을 발표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뭐 딱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삼성전자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저가입니다. 0.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다시금 55,000원대 보여주고 있고요. 55,500원 기록하면서 신저가를 새로 썼고 또 어제 있었던 환경 관련된 행사에서는 공정가스 저감 그리고 폐전자제품 수거 재활용 뭐 이런 부분들 친환경 부분에 7조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7조면은 사실 금액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치곤 크게 투자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 아리백 가입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리백은 좀 무리다라는 쪽으로 조금은 요즘 선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주가 흐름 연일 좀 하락하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시적인 뭐 55,000원 이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내에 뭐 어제도 이제 공개 방송 좀 해서 말씀드렸는데 5만 원까지 하락은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 한 5만 2, 3천 원에서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을까.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은 저는 거기까지도 쉽게 가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5만 5천 원 밑에 빠지고 5만 4천 원 들어오면 또 저가 메리트 있다고 보고 있고 그쯤이면은 어느 정도 코스피도 박스권 하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또다시 매수 들어올 것이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그 흐름이 완만한 하락, 완만한 상승 코스피하고 같이 그냥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뭐 오전장이지만은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안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역시 뭐 계속적으로 많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박스권 하단에 다다르면은 매수 저가 매수 들어오고 너무 많이 오르면은 뭐 장중에라도 더 다시 매도 나오고 그런 양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 철저하게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뭐 저점 매수 저가 매수 임하는 게
탈출하는데도 나중에 잘못됐을 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쪽 넘어가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 좋고요. 그리고 부품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기아차 그룹은 다 좋습니다.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이쪽도 다 좋고, 그리고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오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2%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계속 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이제 IRA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들이 있으면 조정받았다가 지금 그걸 극복하고 올라온 형태죠. 제일 좋은 얘기는 생산 차질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 이게 뭐, 그것만큼 좋은 얘기가 없죠. 지금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제 반도체 쪽에 IT 셋 수요가 좀 줄면서 파운드리 쪽에 자리가 남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질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반도체 쪽에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은 자동차한테는 어쨌든 뭐 괜찮은 얘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중간 선거 끝나면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하고 이쪽 IRA 관련해서 우리가 좀 피해보는 부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덩다리를 피해를 보는 법안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아마 중간선 끝나면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또 해결될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수요는 계속 탄탄한데 생산이 잘 된다면은 매출은 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자동차 관련주들 괜찮게 보고 있고 부품주들 특히나 뭐 만도 오늘 많이 빠졌던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또 극복할 걸로 보이고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이런 쪽들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소형 뭐 화신 같은 종목들도 지금 조정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소형 부품사들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 SL도 지금 이제 좀 쉬지만 한 번 더 갈 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 쪽 SN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 특징주로는 신기수 전문가님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최원주 전문가님, 라이크 기획과 결별을 했다. 이것이 이 정도의 호재일까? 이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연속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SM 주가 기준으로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좀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이신가요? 온라인 파트너스의 요구가 좀 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수만 개인 회사에 대한 그런 지출이 너무 과하다라고 요구를 했죠. 이거 하지 말아라고. 당연히 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뭐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SM이 매각이 뭐 카카오나 CJ 엔터라든가 뭐 이쪽으로의 매각도 조금 지지부진했었는데 뭐 그렇다고 본다면 매각에 대한 기대감, M&A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신규 전문가님 의견하고 똑같아요. 엔터 3인방이 있는데 SM, JYP, YG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뭐 SM 같은 경우 아티스트 수가 가장 많아서 장점이고 JYP는 재무 구조가 가장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이 좋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뭐 한 단계 조금 더 오늘 뭐 지금 너무 급등을 하고는 있어가지고 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주가 빠지면 뭐 중장기적으로 조금 매수도 가담해 볼 수 있지 않나. 오늘 말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